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22일 10시 30분 기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520 정도가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248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점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잘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크게 우려할 만한 포트폴리오 종목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라고 일단 정리해 드리고요. 주요 종목들 관련돼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할 때까지나 수익 실현을 완료할 때까지나 대부분 뭐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추적 관찰을 진행하면서 케어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공시가 나오면서 별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겠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눌림이 좀 들어오면 다시 공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정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또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선택 결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항상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저를 팔로우 하시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대부분 있죠. 제가 보통 보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그 후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해 주시면서 참조하셔가지고 거래에 또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LIG 넥스원 오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포트폴리오 종목을 잘 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런 노란색으로 표시된 6종목들은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뭐 제가 볼 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수익 정리한 종목들 같이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나서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대략 16%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때요? 드리블을 잘 따라 하셨으면 분명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거라고, 드리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수익으로 또 전환해서 우리가 재미나게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건 정리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메시지를 다 전달해 드렸으니까 다 참조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의 수익 실현 의견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잉그로드랩이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그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시그널이면 내일 정도에 조금 음봉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양봉이 나오죠. 수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은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8,540원에 시작을 해서 1,600원 이렇게 종료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장중에서 여러분들께 투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제가 가이드를 갖다 나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결정의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LIG 넥스원 저희가 방산주 관련돼서는 그 다른 것들보다 LIG 넥스원으로 저희는 선택을 해서 갔고, 이때 제가 이야기 드려서 25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익률도 지금 대부분 23%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0만원 정도 일단 초과를 했고요. 30만원 일단 초과됐으니까 추가적인 시그널 확인해 가면서 시그널 플레이를 해서 수익 실현 준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수급이나 내용들 진행되는 내용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거래일 정도 우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 수익이면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쪼록 제가 말씀드린 저 정고점 여기 부분 돌파까지 나오는 현상들이 나온다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또 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한 또 2, 3일 정도 우리가 열심히 또 시그널을 체크해 가면서 드리블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 에너빌리티 여러분 이것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20%를 이상 넘어가는 지금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그널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홀드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는 거는 내용은 잘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 시그널 플레이 계속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오면 여기서 주춤주춤 할 건 이해 가시죠? 예, 여기서 당연히 매물 있는 분들은 여기 내려갔다 올라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렇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매물을 던져놓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부터 27,000원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는 주춤주춤 하다가 그 여기를 통과하는 구간이 나올 때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운빨 좋으면 우리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큰 또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드리볼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실 때는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자주 체크를 해주시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드리블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초까지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그 여길 통과하고 나면 5월 한 초까지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그널 같은 경우 배드가 맞는데 사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수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조선업들이 대부분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내수 종목인데 업황 개선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문제 삼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굳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있으신 분들이 좀 매물을 좀 던져놓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급하게 뭐 마이너스 6% 이상 어저께 하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더 보고 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그널 뭐 이 정도는 다 들어오고 나면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드리블 가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수한 때 구간이 어떤 여유가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또 뭐 어차피 이 정도 왔으면 승부수를 또 띄워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미사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저도 뭐 매수량을 많이 늘리지 못했지만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간 것들이니까 크게 여러분들 많이 매수를 못 하셨을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매수했으니까 어쨌든 뭐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비중을 좀 확대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정도 8% 이상 정도 8에서 9%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비중 확대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음봉이 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음봉 나오고 이렇게 몇 번 조금 눌리는 구간이 나오면 좀 비중 확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느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한번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차라리 난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시장에서 눈치 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수 시작한 그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교육적으로 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릴 때 중간에 이렇게 끼는 양봉들에서 매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요거 그렇죠? 요거와 지수의 움직임 요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 공략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링 서비스는 좀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30만 2천 원 정도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8에서 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222 이동평균 하단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은 저는 싼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이 뭐 아직 많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뭐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뭐 겁먹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쫄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자, 미국 생산기지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관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전력 인프라 이쪽 관련된 부분 투자가 완벽하게 이제 사그라든다.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또 사실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꽤 좋잖아요.
앞으로 1년 동안 나올 매출 부분에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은 구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이잖아요. PER이 뭐 이제 우리가 23, 22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20 이동평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구간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드리블 하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보고 있는 건 마음속에는 40만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37만 5천원에서 40만원 이 정도 사이 구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익 실현할 적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구간 들어가면 또 드리블 가면서 수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좀 더 눌려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갖다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여러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래처럼 시장 봐가면서 비중 확대, 또 비중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중 20%에 42,500원 요 구간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잠깐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수를 못 걸어놔가지고 비중 확대를 못 했는데, 자, 42,500원 밑에서는 저는 뭐하냐?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 20에서 40%로 확대하는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보면 저궤도 인공위성 어제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마구 쌓아 올리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주파수 싸움도 상당히 심하다 이런 데가 경쟁도 있고 유탈세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한국도 제가 볼 때 이제 집행하는 시즌,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 시점이 보통 6월부터 이제 가을, 겨울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 좀 낮은 구간인데 5월달, 6월달 이 장에서 보통 보면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구간에서 위로 칠 준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2달 정도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낮은 구간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HVM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보면 그런 스피어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 시멘티스 있지 않겠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관련주이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기존에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스피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또 바라보지 않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승부수가 나야지 또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HVN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단을 조절해서 21,500원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주가가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도 경쟁력 있는 구간이라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항상 또 브레이크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이런 걸치는 과정이 생기겠죠. 내려왔죠. 자, 1단계 또 그 다음에 2단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구간에서 또 한번 치고 올라올 텐데 굳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1,500원이나 뭐 19,700원이나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에너지 써봤자 평단도 많이 낮춰지지도 않고 시그널도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갖다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 뭐 매물량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좀 깊이 들어오면 다시 또 잡아주면서 평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2,100원 이상은 또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19,000원 정도 하방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평단 조절 비중 확대에 다시 한번 또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거래할 트레이딩 종목인데 손절 안 한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리뷰 및 체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내용. 62 이동평균선 하방 쪽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 전환하면서 탈출이 가능하다. 출구 전략 진행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서 아마 승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장고 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출구 전략은 출구 전략답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60% 여기 20%에서 플러스 40%를 확대해서 49777 이 정도까지 맞춰서 5만원 이하로는 맞춰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출구 전략을 할 때 어설프게 예를 들면 평단 조절해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풀로다가 평단 조절 다 맞추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손절 라인을 꼭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가 노하우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풀베팅을 다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예를 들면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평단 조절해 나가는 행위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물렸다고 승부수 본다고 계속 물량을 내려간 거죠. 그럼 그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뭐 80%뭐 이 정도까지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다행히 수익이 돼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 정도 엄청난 비중을 갖다 섞어 놓고선 쓴 에너지가 1년 넘는 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열심히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있었던 사례라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채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또 제가 또 어드바이스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낮은 구간도 왔고 저도 평단 조절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게 75,000원부터 스타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했고 여기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중간 딱 맞췄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 나름 그래도 양호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쁘지 않거든요. 매수는 계속 잡아주네요. 자, 그런 관계로 어떻게 돼요? SL도 사실은 눈치껏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일부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SL도 자꾸 3만원을 걸어뒀는데 거기 안 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결과가 딱 좋게 나오면 위로 그냥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버리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데 이게 좀 빌빌하다 그러면 같이 정리해 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께 정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뭐 만약 그것만큼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릴 수 없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빌빌하는 종목은 서로 다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단 저는 뭐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협상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주가는 쭉 치고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땐 뭐 손절하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다 종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SL도 지금 못 사. 그래서 분명히 이건 저평가 그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선반영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 그리고 무난한 거,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믿고 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넣어두고 지금 홀드하면서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아주 시리어스한 내용들도 없고 아주 재미난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머니케어 뉴스에서 계속해서 체크해주는 내용들 가지고, 설명드리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조해 가시면서 들이보내 나가시면 대체적으로 다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진다. 우리가 3월 한 20일부터 4월 한 초까지 말입니다. 상당히 벌벌벌벌 힘들었잖아요. 벌 받는 느낌으로.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한 종목씩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 5월달 준비도 좀 해나가야 되는데, 5월달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제가 신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늘리지 않는,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하고요, 자동차 부분, 뭐 전자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무역협상 내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요. 비중을 갖다가 과감하게 가는 시즌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시장이 딱 저는 비중이 가장 크게 이제 진행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90일 안쪽에 무역 협상이 또 종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90일 안쪽에 누가 또 새 대통령께서 또 탄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쯤부터는 비중이 좀 크게 가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식을 공략을 했는데 그냥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좀 물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평단 관리 잘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테마는 다릅니다. 정치 테마 하신 분들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뭐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것들도 좀 빼고 일반적인 우리가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유력을 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도 189석인가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정책 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으로 외국인도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5월달 이 구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금리 정책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트러블이 있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 투자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방송을 시청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